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하루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강원도는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그만큼 전국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환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28일 7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 1일 40명대로 줄었고 11일 오전 0시 기준 19명으로 줄면서 최근 3주일에 가장 적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5주차 주간 평균 환자 수도 43.6명에 달했지만 8월 둘째 주 들어 평균 환자 수가 22.3명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이처럼 겉으로는 환자 수가 줄었지만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휴가철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를 찾은 피서객들과의 접촉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감염됐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하향을 요구하고 있어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휴가철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하향할 경우 주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계 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관광객들이 그 도내에서 왔다가 체류하다가 귀가하면서 그 거주지에서 확진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역에 그 확진자가 나올 전파력이 있습니다. 특히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하기 위해 선제적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강원도청 공무원 중 휴가를 다녀온 공무원들은 전원 진단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기업에게도 휴가 복귀 직원들에게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시작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로 인식돼 갈등 요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교정시설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를 봉산동 번제마을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준공했어야 하는데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됐던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되고 있지만 이 접근도로를 제외하고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이후 곧바로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마을 지원 사업과 보상협의 과정에서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이전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없는 데다 법무부 사업을 지자체가 대행하는 시기라 책임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사실상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지만이 이 교도소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비단 원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교정시설이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교도소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 갈등 요소가 많은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도소 등이 이제 유치가 되면 그 주변 지역에 국가 비용으로 주민들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께서 조금 더 많이 교도소 수용 시설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대법원이 교도소 수용 면적이 좁아 수용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선과 영월 지역의 경계인 석항역 일대에 정부의 비축 무연탄을 쌓아두는 부지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비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여유 부지가 늘어나자 민자 사업을 유치하자는 여론이 높았는데 최근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군 신동읍과 영월군 중동면 경계인 석학역입니다. 이 일대 23만여 제곱미터는 정부의 비축무연탄 저탄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대 190만 톤의 무연탄을 쌓아둘 수 있는데 국내 무연탄 생산이 줄면서 최근엔 10% 남짓의 부지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유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자는 요구가 많았는데 여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관리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축무연탄 부지를 우선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성군의 민자사업 유치 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일자리 창출에 좋은 사업이란 그런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즉 정성군에서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정성군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사들이면 부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정성군은 이미 해당 부지에 목재 펠릿 공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와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민자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2024년쯤 목재 펠릿 공장이 세워져 200명의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축장 부지에 목재 펠릿 공장을 건립하여 연간 30만 톤 규모의 펠릿을 생산해서 화력발전소에 원료로 납품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성군은 해당 부지를 폐광지역진흥지구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유 재산으로 묶여있던 비축무연탄 부지에 민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주식 선물 거래소를 운영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선물 지수를 활용했는데 정상적인 증권 거래소와 달리 무려 20배까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한 도박 공간이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이들이 회원들을 끌어들이고 수수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찰이 주방 서랍을 열자 5만 원짜리가 가득 담긴 봉투가 나오고 고가의 시계도 발견됩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만 7천만 원에 이릅니다. 30대인 친구와 지인 등 4명이 불법 사설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선물 거래소 3개를 운영했습니다. 증권업체처럼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지수와 실시간으로 연동한 거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개설된 불법 거래소입니다. 정상적인 업체와 달리 최대 20배까지 수익이 나도록 설계하고 하루 안에 모든 매매를 완료하도록 설정한 1,000억 원대 불법 도박 공간인 겁니다. 돈이 잃더라도 한 번만 맞추면 대박 난다라는 개념에 자꾸 빠져드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손실금은 고스란히 운영진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식 열풍에 편승해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일명 선물 거래 전문가 28명이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준다며 불법 사설 거래소를 소개했고 뒤에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모인 회원은 2,600명. 이들 중 90%가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거래소 운영진 6명과 회원 모집책 4명을 구속하는 등 43명을 검거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BJ나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추천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고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실제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지. 투자자들도 사실상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회원을 모집해온 BJ 등을 통해 유사한 범죄 조직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교육부의 내년도 중등교사 정원 감축 방침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이 교실 과밀화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등교원 가배정 결과 91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당초 알려진 120명보다는 적지만 걱정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한 달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추가 감염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35명을 형사 고발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보건 강화 등의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춘천시는 감염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보건소를 근화동으로 신축 이전에 선별 진료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위해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 정책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입영 대상자가 축산 농가 방역 활동을 지원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이면서 병역 의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활동을 지원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강원도 내 양돈 농장에 대해 ASF 감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강릉시가 통일공원 일대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통일공원의 방문객 수가 줄고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올해 말까지 통일공원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오토 캠핑장과 모노레일 등 다양한 관광 레포츠 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공원 함정 전시관으로 활용됐던 퇴역 구축함 전북함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돼 해군에 반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주요 상권 중 하나인 단관 택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차량 통행 방식을 일방 통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주차관리 개선 특별위원회는 상가가 밀집된 단관 택지 이면 도로에 일방 통행을 적용해 1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7년 무실 2택지를 일방 통행으로 전환해 43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군이 산불 대응센터를 잇따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홍천읍 신장대리와 영귀미면 속초리에 각각 1개씩 산불 대응센터를 건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 홍천읍 하오안리에 지상 2층 규모의 산불 대응센터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홍천군은 센터 구축으로 신속한 산불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가을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